자, 우리가 많은 상황에 발생하는 질문인 거죠. 우리가 x를 알고 싶은 거죠. x를 알고 싶은데 x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대신에 x랑 어떤 상관이 있는 y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y를 가지고 x를 추측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y는 키고 x의 몸무게라든지 키를 보고서 몸무게를 추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거 갖고서 보이지 않는 걸 알고 싶은 건데 이게 뭐 있는 거죠. 이게 뭐 주어져 있다.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추정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얘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건 존재한다는 거 아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y를 갖고서 x를 추정할 것인가. 우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MMS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내가 y를 갖고서 x를 추정할 건데 y를 갖고서 x를 추정 이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죠. 이게 x, y가 지금 확률 분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니까 알건 모르건 간에 얘를 최소로 해주는 g가 좋은 g다. 이게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에스티메이터인 거죠. 저 제곱인 에러를 최소해주는 g가 좋은 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g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x, y 다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이거의 값이 최소가 되는 g가 좋은 g라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 얘가 선형관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AB를 찾는 거죠. 그게 위너 필터인 거죠. 어떤 식이 나왔었죠? 자,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면 요거를 푸시고 B는 뮤 X였나요? 자, 요걸 푸시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써지겠죠? 자, B가 저건 아니네요. 자, B는 Y 빼기 뮤 Y 더하기 뮤 X. A는 요걸 만족하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계산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게 존재한다고 했지만 제가 뭐 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이걸 뭐 가정도 해야 되고 추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정도 해야 되고 파라미터 추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평균과 코베리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 스태티스틱스로 A와 B를 다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굉장히 가성비 괜찮은 에스티메이터죠. 이게 위너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키 몸무게 뭐 사실 뭐 더 복잡한 예도 많겠지만 이게 키면 이게 몸무게인 거죠. 그러니까 키를 갖고서 선형적으로 몸무게 예측한다는 거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죠. 물론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리니어 에스티메이터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제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어떤 좀 개념을 갖고서 좀 더 일반적인 리니어 에스티메이터보다 좀 더 뭐 좋다고 하긴 그렇지만 다른 관점의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니어 가정을 푼 MMS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지금 찾은 위너 필터는 리니어 중에 제일 좋은 걸 찾은 거죠. 요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가정을 이제 뭐죠? 그러니까 좋은 걸 찾아라. 진짜 말 그대로 이걸 찾아라는 거죠. 이게 좋은 중을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에 식을 한번 써보시면 자 이걸 찾는 건데요. 자, 써볼까요? G 이게 X 빼기 G 자 이걸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거 이렇게 찍고 전환율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썼죠. 자, y가 y
그러니까 이제 y가 딱 주어졌을 때 최선 x가 뭐냐라는 최선의 g가 뭐냐라는 거. 최선의 gy 정확히 말하면 최선의 gy가 뭐냐라는 거죠. 최선의 gy.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gy가 상수인 거죠. 그렇죠? 여기 뒤에 있어도 상수인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죠? x 빼기 gy의 제곱. gy가 y가 딱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컨디션을 줬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엔 이거로 미분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gy가 진짜 상수예요. 자, y가 적분이 아니죠. 자, y가 적분이 아니고 x가 적분입니다. y가 상수예요. y가 딱 주어진 거죠. 이렇게 컨디션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자, 이 별표라고 쓸까요? 이 별표를 gy로 미분해도 되는 거죠. 좀 기호가 조금 그렇지만 저 기호가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새로운 문자 t라고 치환하셔도 됩니다. 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x, fxy, xy, dx랑 gy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x관 확률 분포를 x관에서 전 구간 적분한 거니까 1이 나오겠죠. 따라서 gy는 자, 이쪽을 가면 보시면 뭐죠? x의 평균이죠. x의 평균 y가. 자,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최소가 되는 gy는 요거다. 라는 거 증명했어요. 아니, 지금 하신 거는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이걸 최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요거를 최소화하는 걸 구했죠. 자,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위에 걸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 자, 위에 거를 밑에 거의 관계식에 대해서 써보면, 자, 위에 거는 위의 식은 뭐 L은 밑에 거를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러니까 y일 때 그 값인데 이게 전환계로 공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expectation 구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건 얘가 0 이상이죠. 얘를 최소화하려면 각각의 y에 대해서 얘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죠. 각각의 y에 대해서. 각각의 y에 대해서 얘를 최소로 하는 gy는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실 이제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좀 더 복잡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최소화가 되면 된다. 그런 관점을 사용하면 특별히 어려운 수학 없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S 에스티메이터는 요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y가 주어졌을 때 y를 알 때 가장 좋은 x 에스티메이터는 뭐냐 하면 y가 주어졌을 때 x의 평균인 거죠. 그 관점에 따라서 뭐 당연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뭐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한데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 이걸 왜 안 쓰고 그냥 위너 필터 쓰고 그러냐? 자, 앞에 더 나오겠, 뒤에 더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데 이게 사실은 이거죠. 이게 전혀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위너 필터 나오고 그런 거겠지만 전혀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뒤에 예제가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미니멈 민스퀘어 에스티메이터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터인데요. 자, 앞에 거
이제 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냥 이걸 최대화하는 y가 좋은 y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x 있고 y 있고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y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서 이걸 갖고 추정하고 싶은 건데 자 기준이 얘가 큰 게 y는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y는 주어진 상황이죠. 이게 큰 게 좋은 거다. 내가 이걸 갖고서 이쪽이 보시면 그냥 y가 함수인 거였죠. 저게 큰 게 좋은 거다. 맥스가 아니라 맥스여야 되겠네요. 자, 이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이게 라이클리후드라고 하기 때문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죠. 일리가 있어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터인 거고, 자 뒤에 있는데, 자 요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터, 맥시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터는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한 에스티메이터는 자 요거죠. 요게 맥시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자, 나는 이거 관점에서 최고를 추정값으로 쓰겠다. 이 관점에서 최고를 추정값으로 쓰겠다. MMSE는 이거였죠. 아니면 이것도 저런 느낌으로 쓰자면 인테그랄 g y 빼기 x의 제곱 f dy 비력조 y는 주어진 거니까 저거를 잠시만요. 이게 이 관점에서 쓰면 어떻게 되나? 자. 그냥 y가 주어졌다고 보면 이것만 써도 되겠군요. y가 주어져 있다고 보면.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이게 이거 풀었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에 보면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특히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위에 거는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인 거죠. 이쪽은 내가 y를 관찰했을 때 y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까요? 지금 y가 알람이 삑 하고 알람이 울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x가 이게 이제 도둑이 든 건지 침입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쥐였는지 이건 거죠. 자, 그래서 삑 도둑 쥐 말고 지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쥐랑 지진으로 하겠습니다. 둘 다 도둑하고 상관이 없는데 쥐랑 지진을 하겠습니다. 삑 하고 울렸어요. 자, 지진이 나면
거의 항상 이 알람이 삑 하고 울리겠죠. 쥐면 뭐 쥐 뭐 10마리다 한 마리씩 정도 울렸다고 칩시다. 그럼 삑 하고 울렸어요. 제가 지금 좀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근데 이제 알람이가 좀 삑 하고 뭐 감지되었습니다. 삑 하고 울렸어요. 그랬을 때 그게 쥐였냐 지진이었냐 궁금한 거죠. 제가 본 거는 그 먼 원거리에서 이제 전 휴대폰한테 알람이 온 거죠. 지금 뭐 설치하신 IoT 디바이스에서 뭐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하고 딱 온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쥐에 의한 건지 지진에 의한 건지가 제가 궁금한 거죠. 근데 이 관점은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자 지진일 때 알람이 울릴 확률, 쥐일 때 알람이 울릴 확률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거죠. 쥐진이면 거의 100% 울리겠죠? 쥐면 10마리당 하나씩 울려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지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관점에서는. 지진이면 알람이 반드시 울리니까. 이 관점은 자, 그죠? 진정 우리가 원하는 관점이에요. 알람이 울렸는데 그게 쥐였냐 지진이었냐 그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이 두 개는 관점이 다른데 보통 밑에 게 우리가 원하는 거에 좀 더 가깝죠. 그럼 위에 건 어디다 쓰냐? 근데 위에 건 굉장히 계산하기 쉽고 뭐 여러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요게 좀 더 우리의 의미에 맞죠. 내가 관찰했을 때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x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maximum likely estimator, map estimator. 자, 근데 이제 자 베이지의 정리에 의해서 얘는 자, x가 지금 모르는 거죠. 내가 관찰했을 때 이건데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게 maximum likelihood에 나왔던 텀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악음 x, 이제 x에 관한 거죠. x에 관한 악음 x는 요거에 관한 악음 x. 요걸 최대로 하는 x를 찾는 거고, 요걸 최대로 하는 x를 찾는 건데 이 식에서 분모는 x가 없죠. 따라서 얘를 최대로 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요게 likelihood term, 요게 prior term인 거죠. 요거를 최대로 해주는 x를 찾으면 되는 거죠. MMS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MMSA는 어떻게 되죠? 자,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적분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고, 자, 이게 필요하죠. 요거랑 똑같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 맵을 할 때는 분모를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할 때는 분모를 무시할 수 있었는데 얘가 빠져나가는데 이번엔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MMS가 계산하기 더 어렵죠. 맵보다는. 자, 맵은 최소한 분모는 무시할 수 있고 인테그랄도 없죠. 하지만 MMS는 다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맥시멈 라이콜리드는 달랑 요것만 갖고서 요걸 최대로 하는 걸 찾는 거니까 좀 더 계산이 쉽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고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 예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단순한 것조차도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계산 좀 해보시면 알겠죠. 뭐 결국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하긴 하는데 이런 단순한 것조차도 막상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말은 이 에스티메이션이 사실 그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좀 이렇게 짠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많은 계산, 많은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고 결국은 근사도 해야 되고
옵티미제이션 문제도 뭐 근사적으로 풀어야 되고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신호가 신호의 디스토션이 주어졌네요. 자, 노이즈 채널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렇게 에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네 Y가 전달됐습니다. 자, X랑 W는 인디펜던트하고 노이즈 덴서티는 이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뭐 이건 거죠. 자, X가 노이즈가 들어가서 이게 관찰된 건데, 자, 이거 주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X랑 W가 인디펜던트인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볼까요? X가 주어졌을 때 W 어떻게 되나요? X가 주어졌을 때 W는 자, X가 주어졌을 때 W는 X가 주어졌을 때 Y는 요 식은 자 W가 그러니까 Y 빼기 X가 W죠. W가 Y 빼기 X라는 얘기랑 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Y가 함수죠. Y가 함수인데 X가 주어졌을 때 Y가 함수인데 자 우리가 관찰하려는 값이 Y이기 위해서는 이 노이즈가 Y 빼기 X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fxy, 요거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렇게 주어질 거고 fy는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y y dx가 되겠죠.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식이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왔는데요.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는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는 자, 제가 잘못했죠?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는 X에다 저게 붙는 거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식을 썼네요, 제가. 자,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는 자, 어떻게 되죠? 가우시안인데 자, 평균이 X 노이즈에 가우시안이 주어졌나요? 자, 잠시만요. X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는 FWY 빼기 X